안녕하세요. 제가 60평생 살다 아들놈한테 보이스피싱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사연으로 보내며 아무리 자식이라도 동관계는 확실해야 된다는 걸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평생을 크게 문제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60대 부모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왔고 오래된 집을 지키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모아뒀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들은 35살 몇 년 전에 결혼도 했고 직장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제 세상을 뒤흔드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큰일 났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거든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전 재산을 다 잃었고 지금 당장 6억이 없으면 우리 집까지 날아가. 6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의 울부짖는 목소리는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렸습니다. 6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 내가 바보였어.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정말 경찰인 줄 알았어.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지금 사기꾼들이 내 집까지 알고 있어. 오늘 밤까지 6억을 주지 않으면 우리 집은 물론이고 아내까지 위험하다고 협박하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니.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안 그러면 다 끝장이야. 정말 죽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렇게 절망적인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들, 진정해.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엄마, 시간이 없어. 오늘 밤까지라고. 정말 무서워. 이 사람들이 우리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다고. 순간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6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평생 모은 돈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도 없고 손에 쥔 건 집 한 채뿐이었지만 내 아들이 죽을 지경인데 내가 뭘 못하겠는가. 그 생각 하나로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아들아,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정말? 엄마, 정말 도와줄 수 있어? 그래, 우리 집이 있잖아.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아들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안도감이 섞여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급박해 보였습니다. 근데 엄마, 정말 시간이 없어. 은행 일정이 어떻게 돼?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은행에 가볼게. 담보대출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6억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그 절망적인 목소리,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는 그 공포감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새벽녘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 집이 담보로 잡히든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든 아들만 살리면 된다. 그 순간 저는 각오를 다졌어요. 평생 모은 재산, 노후 대비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들의 안전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새벽 5시부터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은행이 문을 여는 9시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커피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아침 식사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더니 제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 물어봤어요.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분명 말릴게 뻔했거든요. 아들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해도 확인부터 해봐야 한다. 너무 성급하다며 반대할 것 같았습니다. 9시 정각에 은행 문을 열자마자 달려갔어요. 상담 창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어머님, 담보로 잡으실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네, 집이 있어요. 현재 시세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집 주소와 평수를 확인한 후 계산해 봤어요. 대략 4억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아봐야겠지만요. 4억? 아들이 말한 6억에는 2억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님, 큰 금액인데 사용 용도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들이 급히 필요해서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 목소리가 간절했던지 직원도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을 위한 일이시군요. 서류 준비해서 내일 다시 오시면 진행 도와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준비하며 손이 계속 떨렸어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증명서까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대출 진행하고 있어. 4억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4억? 그럼 2억이 부족해. 어떻게 하지?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나머지는 내가 더 알아볼게. 친척들한테도 부탁해보고. 엄마, 정말 고마워.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틀 후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을 담보로 잡히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내 집이 담보로 잡혀도 상관없어. 아들만 살리면 돼. 부족한 2억은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급하게 빌렸어요.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 없는 제가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정말 위험해요. 언니, 그 큰 돈을 왜 갑자기?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제발. 결국 이곳저곳에서 2억을 더 마련했어요. 6억이라는 거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돈을 준비한 날 아들을 만났어요. 가방에 현금 뭉치를 가득 담아서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아들아. 6억 다 있어. 아들은 가방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엄마 아빠 집 담보로 잡았어. 그리고 친척들한테도 빌렸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아들. 엄마 아빠는 괜찮다. 넌 아직 젊으니까. 이번만 넘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이 은혜 꼭 갚을게. 은혜고 뭐고 없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어디 있니?
빨리 가서 해결하고 와. 아들이 가방을 들고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불안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곧 아들이 안전해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눈치를 챘습니다. 여보, 통장 정리하다가 봤는데 왜 큰돈이 빠져나갔지? 무슨 일 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대. 6억이 없으면 집까지 날아간다고 해서. 남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신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믿은 거야? 세상에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 6억을 당장 내라니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울면서 당신은 너무 순진해. 요즘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어. 그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어야 해. 당신 정말 답답해.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미 돈을 준 후였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믿지 못하면 누가 믿어. 남편도 너무 의심이 많아. 저는 스스로 그렇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곧 연락 와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할 거라고 믿었어요. 돈을 준 다음 날 저는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분명 문제가 해결됐으니 고마움의 전화라도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어제 일은 잘 해결됐니? 아, 엄마. 네, 일단은 급한 불은 껐어요. 목소리가 어제와는 달랐어요.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고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거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위협하지 않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6억이라는 큰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대답을 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가끔 받아도 엄마, 곧 정리돼.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뭘 정리한다는 거지? 이미 돈을 줘서 해결된 거 아닌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도 전화해봤지만 잘 모르겠다. 남편이 바쁘다고만 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서 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을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들의 친구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민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형은 또 도박장에 다닌다던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도박장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직접 봤거든요. 강남 쪽 지하에 있는 도박장에서 포커 치고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도박을 한다고? 어머니가 모르셨구나. 빚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민수는 제 표정을 보더니 당황한 듯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마트 카트를 붙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확실해? 내가 직접 본 거야? 네, 확실해요. 그런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민수야. 겨우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장 본 것들을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설마 내 아들이 나를 속였단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의 울먹이던 목소리와 민수의 말이 뒤엉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민수의 말을 전했어요. 여보, 민수가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도박장에 다닌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너무 성급하게 돈을 줬다고. 확인부터 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울면서 도움을 청하는데 당신은 아직도 모르겠어? 요즘 자식들이 부모한테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을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왜 그런 말씀을? 어머님, 아드님께서 집 시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전화를 끊은 후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 우리 집 시세를 알아본다고? 설마 집까지 팔 생각인 건 아니겠죠? 그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아들아, 엄마가 솔직히 물어볼게. 너 정말 보이스피싱 당한 거 맞아?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민수를 만났어. 내가 도박장에 다닌다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전화 왔어. 내가 집 시세를 물어봤다고. 엄마,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해? 뭘 오해해?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아니에요. 제가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어제까지 절박하던 목소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혹시 정말 아들이 저를 속인 건 아닐까? 6억이라는 돈이 정말 사기꾼에게 간 게 아니라 도박판에서 사라진 건 아닐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는데, 어떻게 나를 속이고 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분명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아들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아들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아들은 매일 저녁 7시쯤 집을 나섰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회사 야근이라고만 했다더군요. 그날도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아들의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7시 10분쯤 아들이 나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급한 듯 걸음이 빨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간 아들은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를 지나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던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한편으로는 아니길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간 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 지하였어요. 하지만 철문 앞에는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단 중간에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올인, 5장 교환, 이번에는 내가 따. 도박장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조심스럽게 철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안이 보였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고 그 중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흥분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형님, 이번에 빌린 돈은 곧 갚을게요. 이번 판만 따면. 아들이 옆에 앉은 남자에게 비굴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 근데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부모한테 또 뜯어내면 되지 뭐. 네, 형님. 우리 부모님이 집이 있어서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아들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피 같은 돈을 도박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완전히 믿더라고. 6억을 그냥 줬어. 아들이 웃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와, 대박. 부모 속이기 참 쉽지? 그러게. 울면서 애원하니까 바로 넘어가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계단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거짓말이었어요. 생명의 위협도 거짓말이었고요. 모든 게 아들이 꾸민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여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당신 말이 맞았어. 뭐가? 우리 아들이 나를 속였어. 저는 도박장에서 본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남편도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이고 내 모든 걸 앗아갔단 말인가. 평생 믿어왔던 아들이 저를 호구로 본 거였어요. 제 사랑을, 제 희생을, 제 모성애를 악용한 거였습니다. 6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집이 담보로 잡힌 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장 아픈 건 제 아들이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 제 사랑을 우습게 본 거였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어머니였습니다. 잘못된 길로 간 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해. 어떻게? 이번에는 내가 나서겠어. 안녕하세요. 제가 60평생 살다 아들놈한테 보이스피싱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사연으로 보내며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 관계는 확실해야 된다는 걸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평생을 크게 문제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60대 부모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30년 넘게 성실히 일해왔고 오래된 집을 지키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모아뒀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들은 35살 몇 년 전에 결혼도 했고 직장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제 세상을 뒤흔드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고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큰일 났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거든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전 재산을 다 잃었고 지금 당장 6억이 없으면 우리 집까지 날아가. 6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의 울부짖는 목소리는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렸습니다. 6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 내가 바보였어.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정말 경찰인 줄 알았어.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지금 사기꾼들이 내 집까지 알고 있어. 오늘 밤까지 6억을 주지 않으면 우리 집은 물론이고 아내까지 위험하다고 협박하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니.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안 그러면 다 끝장이야. 정말 죽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그렇게 절망적인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들, 진정해.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엄마, 시간이 없어. 오늘 밤까지라고. 정말 무서워. 이 사람들이 우리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다고. 순간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6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평생 모은 돈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도 없고 손에 쥔 건 집 한 채뿐이었지만 내 아들이 죽을 지경인데 내가 뭘 못하겠는가. 그 생각 하나로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아들아, 걱정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정말? 엄마, 정말 도와줄 수 있어? 그래, 우리 집이 있잖아.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아들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안도감이 섞여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급박해 보였습니다. 근데 엄마, 정말 시간이 없어. 은행 일정이 어떻게 돼?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은행에 가볼게. 담보대출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6억이라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그 절망적인 목소리,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는 그 공포감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새벽녘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 집이 담보로 잡히든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든 아들만 살리면 된다. 그 순간 저는 각오를 다졌어요. 평생 모은 재산, 노후 대비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들의 안전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새벽 5시부터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은행이 문을 여는 9시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커피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아침 식사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더니 제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 물어봤어요.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면 분명 말릴 게 뻔했거든요. 아들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해도 확인부터 해봐야 한다. 너무 성급하다며 반대할 것 같았습니다. 9시 정각에 은행 문을 열자마자 달려갔어요. 상담 창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어머님,
담보로 잡으실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네, 집이 있어요. 현재 시세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집 주소와 평수를 확인한 후 계산해 봤어요. 대략 4억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감정평가를 받아봐야겠지만요. 4억? 아들이 말한 6억에는 2억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님, 큰 금액인데 사용 용도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들이 급히 필요해서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 목소리가 간절했던지 직원도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을 위한 일이시군요. 서류 준비해서 내일 다시 오시면 진행 도와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준비하며 손이 계속 떨렸어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증명서까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대출 진행하고 있어. 4억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4억? 그럼 2억이 부족해. 어떻게 하지?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나머지는 내가 더 알아볼게. 친척들한테도 부탁해보고. 엄마, 정말 고마워.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틀 후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을 담보로 잡히는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내 집이 담보로 잡혀도 상관없어. 아들만 살리면 돼. 부족한 2억은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급하게 빌렸어요.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 없는 제가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 정말 위험해요. 언니, 그 큰 돈을 왜 갑자기?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제발. 결국 이곳저곳에서 2억을 더 마련했어요. 6억이라는 거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돈을 준비한 날 아들을 만났어요. 가방에 현금 뭉치를 가득 담아서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아들아. 6억 다 있어. 아들은 가방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엄마 아빠 집 담보로 잡았어. 그리고 친척들한테도 빌렸고.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아들. 엄마 아빠는 괜찮다. 넌 아직 젊으니까. 이번만 넘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이 은혜 꼭 갚을게. 은혜고 뭐고 없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어디 있니? 빨리 가서 해결하고 와. 아들이 가방을 들고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불안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곧 아들이 안전해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눈치를 챘습니다. 여보, 통장 정리하다가 봤는데 왜 큰 돈이 빠져나갔지? 무슨 일 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대. 6억이 없으면 집까지 날아간다고 해서. 남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신 그걸 확인도 안 하고 믿은 거야? 세상에 보이스피싱 피해자한테 6억을 당장 내라니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울면서 당신은 너무 순진해. 요즘 그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어. 그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어야 해. 당신 정말 답답해.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미 돈을 준 후였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믿지 못하면 누가 믿어.
남편도 너무 의심이 많아. 저는 스스로 그렇게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곧 연락 와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할 거라고 믿었어요. 돈을 준 다음 날 저는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분명 문제가 해결됐으니 고마움의 전화라도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어제 일은 잘 해결됐니? 아, 엄마. 네, 일단은 급한 불은 껐어요. 목소리가 어제와는 달랐어요.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고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거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위협하지 않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6억이라는 큰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대답을 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받지 않거나 가끔 받아도 엄마, 곧 정리돼.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뭘 정리한다는 거지? 이미 돈을 줘서 해결된 거 아닌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도 전화해봤지만 잘 모르겠다. 남편이 바쁘다고만 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서 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을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들의 친구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민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형은 또 도박장에 다닌다던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도박장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직접 봤거든요. 강남 쪽 지하에 있는 도박장에서 포커 치고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도박을 한다고? 어머니가 모르셨구나. 빚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민수는 제 표정을 보더니 당황한 듯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마트 카트를 붙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확실해? 내가 직접 본 거야? 네, 확실해요. 그런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민수야. 겨우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장 본 것들을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설마 내 아들이 나를 속였단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의 울먹이던 목소리와 민수의 말이 뒤엉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민수의 말을 전했어요. 여보, 민수가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도박장에 다닌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너무 성급하게 돈을 줬다고. 확인부터 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울면서 도움을 청하는데 당신은 아직도 모르겠어? 요즘 자식들이 부모한테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을 매물로 내놓으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왜 그런 말씀을? 아, 어머님, 아드님께서 집 시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전화를 끊은 후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 우리 집 시세를 알아본다고? 설마 집까지 팔 생각인 건 아니겠죠? 그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아들아, 엄마가 솔직히 물어볼게. 너 정말 보이스피싱 당한 거 맞아?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민수를 만났어. 내가 도박장에 다닌다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전화 왔어. 내가 집 시세를 물어봤다고. 엄마,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해? 뭘 오해해?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아니에요. 제가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어제까지 절박하던 목소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혹시 정말 아들이 저를 속인 건 아닐까? 6억이라는 돈이 정말 사기꾼에게 간 게 아니라 도박판에서 사라진 건 아닐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는데, 어떻게 나를 속이고 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분명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아들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아들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아들은 매일 저녁 7시쯤 집을 나섰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회사 야근이라고만 했다더군요. 그날도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아들의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7시 10분쯤 아들이 나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급한 듯 걸음이 빨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간 아들은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를 지나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던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한편으로는 아니길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간 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 지하였어요. 하지만 철문 앞에는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단 중간에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올인, 5장 교환, 이번에는 내갔다. 도박장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조심스럽게 철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안이 보였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고 그 중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흥분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형님, 이번에 빌린 돈은 곧 갚을게요. 이번 판만 따면. 아들이 옆에 앉은 남자에게 비굴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 근데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부모한테 또 뜯어내면 되지 뭐. 네, 형님. 우리 부모님이 집이 있어서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아들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피 같은 돈을 도박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완전히 믿더라고. 6억을 그냥 줬어. 아들이 웃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와, 대박. 부모 속이기 참 쉽지? 그러게. 울면서 애원하니까 바로 넘어가더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계단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거짓말이었어요. 생명의 위협도 거짓말이었고요.
모든 게 아들이 꾸민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여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당신 말이 맞았어. 뭐가? 우리 아들이 나를 속였어. 저는 도박장에서 본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남편도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웠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이고 내 모든 걸 앗아갔단 말인가. 평생 믿어왔던 아들이 저를 호구로 본 거였어요. 제 사랑을, 제 희생을, 제 모성애를 악용한 거였습니다. 6억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집이 담보로 잡힌 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장 아픈 건 제 아들이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 제 사랑을 우습게 본 거였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어머니였습니다. 잘못된 길로 간 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해. 어떻게? 이번에는 내가 나서겠어.